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주제로 이 시간 또 함께할 성상담 성교육 강사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함께 할 건데요. 각 가정마다 사실 성적인 문제, 그 문제를 또 잘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만 그럴까? 또 이런 나만 그럴까 해서 또 남에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고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많겠죠. 주변에는 유사한 사례도 있을 거고, 나도 혹시 저런 경우 있을까? 나도 그런데 라는 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를 주신 분들의 얘기는 79세고 또 아내는 75살 이런 다섯 되신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거의 80이 되도록 여든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에 지금까지도 참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살 날도 정말 더 건강하게 아내와 함께 이 노후를 만끽하고 싶은 분의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아내와 같이 성적 쾌락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자, 저는 79살이고 아내는 75세인 저희는 모두 은퇴하여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것이 주된 취미입니다. 부러운 부부예요. 퇴임하고 여행을 다닌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은 아닐까요? 은퇴 후 쑥스러움과 타성적인 무관심과 당시 가벼운 고혈압 탓으로 성생활을 접은 지가 13년은 됐지요. 물론 고혈압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성생활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 것도 노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변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직장 은퇴와 동시에 성생활을 은퇴한 자신이 보였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이 일. 친구들은 아직도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노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또 잘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겼네요. 그동안 잠자던 성적 쾌락을 되찾고 정신적 일체감과 육체적 일체감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와 극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체적으로 과도하지 않고 편안하고 체력 소모가 적은 성교 자세로 또다시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적당한 성교 자세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사실 직장에서 은퇴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놓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단 뒤로 물러나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약해지는 상황에 있죠. 그 당당함이 은퇴와 동시에 굉장히 미약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소심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는 부분도 계시고 아닌 부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 또 내 몸이 노쇠화됨으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바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발로 산다고, 한 움큼씩 약 먹고 산다고,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또 노인성 질환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죠? 관절부터 특히 이제 성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보시고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하는데 이러한 성인성 질환이 성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이분이 한 13년 전부터 가벼운, 물론 은퇴와 동시에 가벼운 고혈압으로 뭐 성관계를 안 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79세시니까 13년 전이면 뭐 그래도 65, 6세까지 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행 다니신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아직까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성 질환 우리가 안 걸리기를 바라지만 약도 안 먹기를 바라죠. 그런 상황에 약을 먹었을 때 성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미칠 수 있죠. 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혈류성 질환이잖아요. 혈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 질환이죠. 혈이 잘 통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혈이 뭐 장단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또 우열이 생기기도 하고 더군다나 성기 부분은 또 거의 뭐 말초 신경처럼 거의 끝부분에 있는 혈류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발기부전 이런 것도 올 수 있잖아요. 여성이 또 고혈압이나 뭐 당뇨 먹어도 사실 질이 마른다든가 이런 약이 요즘 잘 나와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나마, 그죠? 의식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라고 내가 의식화 시키면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잖아요. 뭐 약 먹어도 괜찮아.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약이 또 영향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약을 먹고 있고 고혈압 탓인가라고 이미 이제 의식을 한 상태에서는 몸도 노화가 되어 갔고 그다음에 약도 먹고 있고 이래서 또 거기다가 은퇴까지 이런 게 막 중복적으로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갖는 게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고 관계를 또 하면은 일단 발기부전이니까 남성들은 발기부전이라는 게 굉장히 자신감을 떨어뜨리잖아요. 내 아내에게는 가장 멋진 남자이고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안 먹게 하는 게 최선이죠. 또 여행도 다니시고 하니까 아마 체력 관리를 또 잘 하신 거는 같아요. 사실, 그죠? 또 심한 고혈압은 아니시고 하니까 고혈압은 건강 관리가 잘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체중이나 이런 거 관리하면 저염식하고 체력 체중 관리 잘하면 조금씩은 내려간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고혈압의 그 기준을 언제나 120에 뭐 80으로 고정화시켜 놓는 게 또 조금 문제라고는 해요. 사실 120에 80은 가장 이제 젊은 나이 그런 때 그 기준을 두는데 연세가 드시면서는 이 기준치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딱 고정화되어 있는 혈압의 기준을 보는데 연세가 들면 뭐 140에 얼마도 정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뭐 170, 80 또는 200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강관리 제대로 하시면 좋은 또 약을 뭐 아주 약하게 드시고 하면 크게 성관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는 아닐까. 우리가 안소니 킨이나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8, 90대도 여전히 성관계를 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신다 하시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상관은 아니고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게 또 행동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어가 이렇게 생각으로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청춘일 때 시절로
내 의식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때 했던 행동을 하면 그 당시 몸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하자면 나 늙어서 자전거를 못 타 이러잖아요. 아, 늙어서 페달 밟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 정말 페달이 안 밟아진다는 거죠. 근데 20대 내가 그 신났을 때 정말 젊을 때 페달을 잘 밟았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에 딱 앉으면 그게 가능해진다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젊은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서 행동하면 그 젊음을 그대로 또 발현시킬 수 있듯이 나 늙었는데 약 먹는데 힘없는데 은퇴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약이나 또 당뇨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발기부전의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더라고 하시더라도 음식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병증이 더 이상 오지 않게끔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을 하셔요. 근데 요즘 비뇨기과 가면요, 거의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이 많아요. 그 원인이 이제 당뇨로 인한 것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비뇨기과 가시면 당뇨약과 동시에 또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처방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도 치료해 나가면서 발기부전도 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약이 있으니까 비뇨기과 가서 의뢰하시고 상담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요즘은 좋잖아요. 병원에 가서 충분히 상담하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도록 처방을 해 주시잖아요. 뭐 비아그라도 그 용량 처방을 다 해 주신대요.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도. 영 안 되면 뭐 우리가 보형물 삽입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아니고 충분히 건강하신 분이니까 약 조절하면서 비뇨기과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노부부가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70이 넘고 80을 바라보는 우리 이 노년기에 부부들 꼭 육체적인 관계만이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분은요, 충분히 삶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함께 손잡고 여행하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부애가 크고 남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욕심이 크셔요. 여기서 더 극대화하고 싶다. 굉장히 좋은 바람이긴 하죠. 그래서 삶의 즐거움은 꼭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애무, 스킨십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언제나 손잡아주고 이해해주고 끄덕끄덕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날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연세가 드셔서 사실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경우의 수도 많이 봐요. 근데 이런 부부들은 과거에도 관계가 원활치 않았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고 이러신 분들은 꼭 섹스를 해서가 아니라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도 충분히 두 분이 교감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불만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스킨십이 더 추가가 되면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그 스킨십은 저 밑에도 이제 질문지가 나오지만 꼭 삽입 성교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충분히 애모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그 성감대가 다 있잖아요. 꼭 성기만 성감대가 아닌 거예요. 뭐 가슴일 수도 있고 등일 수도 있고 허벅지일 수도 있고 뭐 손등일 수도 있고 귓볼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부가 그 성감대를 찾아서 또 충분히 뭐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년기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적합한 체위가 있을까요? 체위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체위를 해서 행복해 하더라.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다 다른 몸을 가졌잖아요. 누구가 뭐 이렇게 했더니 참 행복하더라, 오르가즘을 느끼더라, 정말 좋더라 라고 얘기해도 부부만의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체위가 뭐 체위에 막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물론 나와 있는 체위 외에 우리만이 즐길 수 있는 체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으네, 뭐 이 방법 하니까 참 좋으네,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뭐 샤워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침대에 꼭 누워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자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몸이 약간 노화돼서 체력이 저하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그 많은 방법을 우리가 막 해봐야지 이렇게 누군가 하니까 좋다는데 이거를 굳이 막 실현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무리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논하에 나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 이렇게 해줄래?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마다도 다르고 누구는 뭐 정자세를 할 때가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뭐 후베이가 좋더라, 뭐 뒤로 보면서 할 때도 뭐 무리가 덜 간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또 체력의 뭐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 하면 또 그것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또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나한테 꼭 맞다고는 볼 수 없고 해볼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시도도 해보고 하겠지만 상대방이 무리가 간다 하면 또 소통에 의해서 이거 힘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적정체의를 찾아가는 어떨까 싶어요. 그 적정체의를 찾아간다는 것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중에 또 좋았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 가장 행복해서 라는 그 방법을 다시 시도해 봐도 되고, 젊었을 때 괜찮은데 지금 힘드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힘든 거는 좀 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요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만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 몸이 내 마음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생각은 막 다 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자꾸 내가 늙어가나?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더 찾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히. 우리 꿈이 로망이라 그러나요? 나이가 들면서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거닐고 여행 다니고 밤에 손잡고 자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부부들 있잖아요. 70이 넘어서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영화지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나이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열정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꼭이 신체적인 진짜 삽입 선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고 싶고 부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또 박수 치고 싶어요. 예, 삽입 선교만이 성적 쾌락을 줄까요? 오히려 삽입 선교가 성적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발기부전이 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요. 또 여성은 질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우리가 이제 젤이나 요즘은 참
잘 나오잖아요. 러버젤 같은 걸로 해서 유연하게 해서 그걸로 마사지 하는 것도 좋잖아요. 꼭 삽입 성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발기가 예전만큼 같지 않다는 걸 느끼죠. 그걸 억지로 행했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 받죠. 나는 왜 안 돼?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부담을 가지면 이거는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삽입 성교만이 성적 쾌락을 주는 건 아니고 마사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체 부위의 성감대를 찾아서 함께 나눌 때 그게 성적 쾌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하면 꼭 막 섹스만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손만 잡고 있어도 감정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이 따뜻한 손만 가지고도 언어만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에도 전율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쾌락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자꾸 몸의 쾌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집중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성은 우리 몸 전체가 다 성감되고 이 성감대를 가지는 그 자체가 이 뇌에서 움직이잖아요. 분위기 바꿔보시고 나이 들어도 우리끼리니까 네, 샤워하면서도 관계를 가져보시고 애모해보시고 뭐 분위기 맞춰주시고요. 뭐 그러잖아요. 남성들은 무드라 그러나요? 누드라 그러죠. 누드. 벗은 몸을 좋아하고 여자는 무드, 그 환경 뭐 이런 걸 좋아하듯이 그런 거 여러 가지 연출을 해가면서 기쁨을 가져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또 다른 한 사례를 보면요.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잘 지내고 싶은 이 부부 관계 얘기도 있지만 여기는 또 이제 불륜의 관계예요. 불륜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람과 함께 한 7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했네요. 어떤 사연인지 또 한번 볼게요. 65세 중반의 유부남을 정말 사랑하는 42세 비혼 여성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늦은 나이에 전문 자격을 갖추려고 공부를 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매우 건강해 보이는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비혼을 고집하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글스글한 눈매와 유머러스한 태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성적 만족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많은 조건을 내세우고 지금 현재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제 마음, 같이 살고 싶다라는 제 마음을 알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숱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필이면 왜 가정이 있는 이 사람에게 빠졌을까? 잊으려고 애써봤으나 오히려 마지막 열정을 이 사람에게 다 쏟아붓고 행복한 삶을 좀 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여성이네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는 이 나를 이때까지 비혼주의자로 살았어요. 물론 비혼주의자지만 뭐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연애는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결혼은 아니야. 그냥 한 남자랑 지속적으로 사는 거는 원하지 않아.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별 무리 없이 지내는 분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뭐 함께 사는데 내가 좀 외로우면 또 누구를 뭐 이렇게 연애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정말 비혼을 고집했던 한 사람이에요.
42세니까 예, 뭐 비혼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 이제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또 했겠죠. 그죠? 비혼을 주장했지만 이런 사람 첫눈에 반했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부남일까요? 왜 하필이면 유부남이어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나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죠. 정말 한눈에 쫙 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눈에 쫙 반했다고 모든 게 결혼으로 또 꼴이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이분처럼 내 눈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반했지만 상대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도 있고 뭐 첫눈에 반했다고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또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다 행복하다라는 어떤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좀 숨어 있기는 하죠. 자, 이 질문지가 제가 이제 이 질문지는 좀 만들어 봤어요. 그 사람의 어떤 점에 끌리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제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안 끌리는 사람이 있고, 뭐 생겼는데 뭔지 모르지만 막 끌리는 거. 그래서 이게 외모하고 또 관계없는 끌림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끌림은 다양하게 올 수 있겠죠.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함께 하룻밤을 잤는데 뭔가 굉장히 내가 만족도를 가지게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끌림이 왔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이제 뭐 연애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또 다른 느낌의 이제 이분을 만났나 봐요. 말하자면 전문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다 만났으니까 직업,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에 놓여진 사람이라 어쩌면 거기에 또 끌림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외모 자체가 또 어땠나요? 아주 스글스글하고 뭐 재밌는 유머러스한 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네요 하면은 뭐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유머러스한 이 유머러스가 요즘 빠지지 않아요. 가정의 성실한 이런 것보다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머러스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힘들 때 뭐 위안이 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함께 있으면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머러스한 이분 같이 있으면 웃음이 계속 나는 거죠. 미소가 끊임없이 있게 하는 이 사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살다 보면 늘 행복한 건 아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인데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웃게 만드는 이 사람 아마 그런데 매력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외모도 서글서 그리고 65세? 65세 중반이에요. 65세 중반의 나이인데도 거의 50대처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어도 전혀 나이 차이가 여겨지지 않는 그 젊음이겠죠. 젊음. 실제 나이는 있지만 함께 있어도 전혀 누구랑 나이 들어서 노인이한 느낌이 1도 안 주는 그런 외모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 건강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그 눈매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매력을 이 얘기만 듣고도 저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전문적이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전문 직업을 갖고 있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동했을 건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잠자리 또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2년 동안 살면서 비혼을 주장했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나는 나 혼자 살아도 돼라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도 있겠지만, 난 남자는 질렸어 라는, 그리고 그냥 연애는 괜찮아 라는 이런 여타의 감정들이 있겠지만, 함께 살고 싶다라고 여겼던 그 중 하나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
밤에 같이 자고 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만족도도 또한 그 사람의 큰 매력으로 떠올랐겠죠.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면서 성격이 안 맞아요 라고 하는 얘기가 성적 만족도가 떨어질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적 만족도가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가정이 있는 줄 알지만 굉장히 탐나는 사람, 정말 내 마지막을 여기다 올인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 많은 매력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고민을 해요.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민이 되죠. 그 사람이 싱글이면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던 사람이라도 괜찮죠. 근데 현재 가정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유부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난받고 있는 사회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왜? 그 가정에 해를 입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데. 그 가족 버리고 나한테 와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렇죠. 가정에 있는 남자라는 게 굉장히 걸리고 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은 고민을 주는 부분이기는 해요.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과정 중에 있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포기하겠죠. 가정에 있는 사람, 그래, 이래서는 안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계속 내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못 벗어나죠. 어쨌거나, 그 가정을 버리고 나한테 왔으면이란 바람을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가정을 버리고 오라 했을 때 그분이 정말 가정을 버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의 어떤 결정권에서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싱글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본다면, 아니 그 사람 와이프 입장에 내가 서본다면 한번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의 와이프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가셔요 라고 해주면 땡큐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죠? 자녀도 있고 살아온 세월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잘하면 그 가정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 가정을 꾸려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잘 지냈다는 것이잖아요. 모르죠. 거기에서는 뭐 부부 사이에 싸움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 가정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을 완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해야 될까? 나만 생각해야 될까? 요즘 사회가 정말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생각, 그래, 나 해 안 끼치고, 나도 덕을 안 보고 덕 안 주고 그냥 혼자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남의 가정을 깨는 거,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 그죠? 누구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넌 충분히 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또 그렇게 충분히 잘 다스리고 능력 있고 잘 살아왔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더 나를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도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정말 그쪽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막 못 살겠노라. 정말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쪽 아내도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다면 뭐 진짜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나랑 같이 함께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사람과 더 많은 얘기, 고민을 하고 스스로를 좀 더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한다면 다 가능할까? 상대방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가 좋아한다면 다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 나의 선택이야. 그러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그 당사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와이프의 성적 자기 결정권. 그 우리의 권리긴 하지만 그 모두의 권리를 다 존중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 이 사람 좋으니까 나 이 사람하고 살 거야. 너 헤어져.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게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이 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욕구,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역지사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입장. 물론 그 사귀는 만나는 그분은 나를 이해하겠죠. 그리고 그분도 좋으니까 만나주는 거고,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와이프 입장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가족들, 아이들, 좀 자녀들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해요. 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분들, 평생을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순간에 어떤 잘못됨이 있었을 때 용서가 안 돼서 도중에 또 헤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못됐지만 내가 못 참을 것 같지만 나만 참으면 하고 또 참으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게 진짜 현명하고 뭐 정말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뭐 참 다양한 케이스들이 주변에 참 많잖아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물론 최고긴 해요. 내가 행복한 게 내가 삶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그 미래도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고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내가 비혼을 주장했던 그 많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좋을 때는 다 받아들여지는 건데 또 미래도 한번 예측해보고 자 이렇게 한 가정을 두고 나오게 해서 나랑 같이 있었을 때 나는 또 평생 행복할까? 그것 또한 약간의 불편함, 죄의식 등등도 가지지 않을까요? 그 자녀들의 모습, 아내의 모습, 같은 동성에서야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굉장히 행복한 사례였고요. 지금 이 뒷부분에는 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긴 한데 행복도 만들어가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고 모든 것은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뭘까 좀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행복도 내가 찾고 그 불행도 그러면 행복이 반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안 좋은 것도 또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게 행복이 뭘까? 지금 이 순간에만 딱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바라보고 미래를 좀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은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사례분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지금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직업도 있고 전문적으로 나아가고 하시는 분이니까 또 잠깐만 옆으로 좀 환기를 좀 시켜보면 어떨까요? 옆에 누가 있을까? 환기를 좀 시켜보고 정말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이미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 같이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눈을 돌려서 보다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주고 함께 가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사례를 접하면서 네,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한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제가 할 일이겠죠. 예, 참을 땐 참고 또 때로는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 나가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사소하게 크고 작은 우리가 24시간 365일 다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복을 만드는 것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게 내 배우자에게 뭐 섹스든 뭐 언어든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마음을 많이 나누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륜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정말 속내가 뭔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행복한 부부도 뭐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네.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매일같이 마음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